유교 체제에서는 인 못지않게 강조되는 덕목이 의입니다. 이 근대 이후에 서양 저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정의, 의로 번역되는 바람에 유교 체제에서 의에 대한 뜻이 오늘날 약간 왜곡된 느낌이 있습니다. 유교 체제에서 의의 뜻은 그르다의 반대어인 옳다, 옳음이 아니라 합당하다, 이런 뜻에서의 옳음입니다. 공자는 의를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공자는 행위의 정당함, 옳은 행위와 아울러서 그 행위의 책임까지 포함하는 도덕관념으로서 의를 강조했습니다. 공자가 한 말로서 가장 극명한 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리는 개인의 이익을 가리키고 의는 모두 이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로운 것인지 아니면 개인에게만 이로운 것인지 이걸 가르는 기준이 의라는 것이 공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공자는 이처럼 이익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추상적인 관념을 진리보다 결코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만 추구하는 태도, 이것만 부정했을 뿐이지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는 당연히 긍정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두 이익을 도모하는 실천, 그것을 의라고 제시한 거죠. 올바름으로서의 도리, 마땅함으로서의 당위,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가치, 이것을 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논어에 나오는 의는 대체로 모두 이익에 합당한 규범,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자는 모두에게 이로운지 아니면 개인에게만 이로운지 이런 기준을 뭘로 설명했을까요? 그 지점부터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논어 문면을 보면 물질이 아닌 가치를 가리킨 것은 분명한데 구체적으로 내용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자는 가치와 같은 어떤 추상적인 관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그때마다 바꿔지는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그 시대에 공유하는 가치, 이런 것은 있었던 거죠. 그럼 그 시대에 공유하는 가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가의 질서를 따르는 겁니다. 근데 그 시대의 국가라는 건 뭐죠? 국가의 질서를 주관하는 군주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최고 권력인 군주를 거스르는 것이 가장 큰 불의였던 거죠. 유교 체제에서 의와 불의를 가르는 기준이 이 군주라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군주에게 충성하는 것이 의고 그게 바로 공이고, 군주에게 불충하는 것이 불의이고 그게 바로 사라 이거죠. 그래서 유교 체제 왕조 국가에서는 사가 이게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요즘 같으면 프라이빗인데 프라이빗 번역으로 사가 쓰이니까 그렇지 유교 체제 국가에서 사라고 하는 글자는 아주 안 좋은 뜻이었습니다. 공자가 의를 인만큼 강조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자들이 의를 인의 하의 개념쯤으로 여기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맹자 단계에 이르면 도덕적 실천 의지로서 강조를 합니다. 심지어 의를 목숨을 버려서라도 취해야 될 가치다, 이렇게 맹자는 강조합니다. 생도 내가 바라는 바고 의도 내가 바라는 바이지만 이 두 가지를 겸할 수 없다면 나는 생을 버리고 의를 취하겠다, 이렇게까지 선언합니다. 그리고 맹자 이후 유가에서는 군주와 신하 사이의 도리로 의에다가 충자를 붙여가지고 충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군주와 신하 관계 유대수단론은 충의, 이것이 강조되고 향촌이나 혈족 집단 안에서의 유대수단론은 인의,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죠. 이건 군주에게는 더없이 좋은 덕목이죠. 이처럼 군신관계를 임역적으로 여기는 관념은 무인 정권이 오랫동안 지속돼서 일본에서는 특히 강조됩니다. 이후에 의자의 뜻은 더 확장됩니다. 우리 조선사에서 많이 등장한 의병이라는 것도 거기서 더 확장돼 가지고 팔이 없는 사람한테 팔 대신 붙여주는 것을 의수라고 그러고 의족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기는 것은 이 의자의 용도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알 수 있는 낱말들입니다. 공자는 도를 말했는데 공자가 도를 말하는 것은 유토피아로 가는 길을, 피안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행동을 리드하고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도를 말한 거죠. 그러면 공자가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는 목적은 군주를 정점으로 한 질서, 이것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를 행하는 것이 옳다, 의다. 그리고 의라는 것은 바로 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자는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는 도와 더불어서 군주를 중심으로 한 통치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진 관념이지
마치 철학적 성찰에서 도와 의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곤란합니다. 이 리나 의를 날카롭게 이렇게 벼리면 벼릴수록 그 사회는 살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준들이 모든 분야를 압도하는 사회에서는 인간성을 말살하는 그런 병폐가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자 문화권에서 이 의라는 글자의 뜻은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는데 다만 이 서구 문화에서 저스티스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것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강의를 안 들었다면 네. 의 그러면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의를 먼저 생각할 것 justice. 같고 그거는 이제 서양적인 개념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의리거든요. 의리. 예. 일본에서 강조됐어요. 신의 그런 뜻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반드시 공적인 관계가 아니라도 네. 사람 간의 관계에서 신의를 지키는 걸 의리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아까 강의하실 때는 원래 의의 개념은 공적인 개념이 굉장히 강하다. 군주를 중심으로 한 개념이죠. 예.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정의라는 거, 또 개인 간의 신뢰라는 의미에서 의리라는 거, 공적인 그 어떤 규범을 가르치는 의라는 거, 예. 다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의 역사적 의미, 축적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설명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그게 개념이 확장돼서 뭐 의수의족까지 나와. 네. 그러면 의수의족이라는 것은 손과 발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그런 뜻인가요? 예, 의롭다 이거죠. 아, 의롭다. 예. 행위에 손 역할을 해주는, 발 역할을 해주는 것. 하긴 뭐 글자 한자가 수천 년 동안 쓰이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것 같긴 한데 저한테 와닿는 게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특히 그 맹자가 의를 설명할 때는 공적인 걸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재밌는 게 공과 사의 구분인데 공과 사. 공은 의고 사는 욕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셨죠. 불이다. 불이다. 네. 지금의 서양의 개념은 사라는 게 요즘 말하면 민간 섹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은 퍼블릭 섹터고 사는 프라이빗 섹터인데 시장 경제에서는 이 프라이빗 섹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프라이빗 섹터는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도덕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민간 부문이 공익을 위한다는 거, 예. 그 개념이 굉장히 약해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 공과 사를 퍼블릭과 프라이빗 번역으로 사용하니까 그것하고 같은 줄로 알지만은 공과 사라고 하는 글자는 퍼블릭과 프라이빗 뜻하고는 좀 다릅니다. 퍼블릭은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 유교 체제에서 퍼블릭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퍼블릭이라고 하는 것은 프라이빗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 프라이빗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항상 전체만을 인정하거든요. 피라미드 구조처럼 통일된 전체만을 대상으로서 생각하고 그것만을 가치를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고 하는 것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공의 질서를 어지럽힌 나쁜 것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던 거죠. 근데 그게 프라이빗 번역어가 되면서 서양 친구들한테는 그게 긍정적인 거지 않습니까? 기초적인 거. 네. 그러니까 이해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을 설명할 때 결국 모든 사람이 자기 개인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게 조화를 이루어서 시장 경제가 된다는 게 그게 사욕에서 근대 시장 경제는 사욕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빵 굽는 사람이 내 이익을 위해서 빵을 굽는 거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서양 개념은 바텀업의 개념이고 그렇습니다. 동양 이 유학의 개념은 탑다운의 개념이고 예. 탑다운의 개념에서는 사라는 자리가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 그것을 순자가 얘기한 것은 분으로 얘기한 겁니다. 전체의 조각이다, 너는. 근데 서양의 프라이빗은 로마 시대 때부터 개인의 권리에 대한 자각부터 서양 문화가 시작됩니다. 순자의 분이라고 하는 것은 너 튀지 말라 이런 그래요? 선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네 분수를 벗어나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분수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옵니다. 분. 네가 가지고 있는 조각, 너는 조각에 불과하고 조각으로서 전체를 위한 기능을 해야지 너 개인을 위한 기능을 해서는 그건 사욕이다. 이겁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다르네요. 다 엄청나게 다르죠. 그러니까 순자가 보는 조직 안에서의 인간의 위치는 거대한 관료 조직이라는 속에 예.
네가 하는 역할이 있다. 기계의 그렇습니다. 부품처럼. 예. 그러니까 너는 네가 맡은 직분을 충실히 하는 거지. 예. 다른 생각 마.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벗어나면 란입니다. 자기 이야. 직분을 벗어나는 거. 참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근데 우리 문화적 문법에 그것이 다 음. 체화돼 있습니다. 체화돼 있는데 우리가 배우기는 교육받기는 서구적인 교육을 받고 사회 시스템은 그런 민주사회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문화적인 문법은 유교체제의 문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 원활하게 잘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 단어가 이렇게 너무나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면 그게 도움이 되나요? 공시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통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여러 의미가 축적되어 있는 건데 공시적으로 특별히 헷갈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중첩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러면 지금 시대에 얘기한다면 의라는 것은 어떻게 그건 우리가 이제 새로 규정을 해나가야죠. 이 시대에 맞는 어차피 용어는 한자에서 기원한 용어, 의니, 리니 이런 말을 쓸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이 이 시대에서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는 건 규정을 우리가 축적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걸 굳이 옛날 걸 끌어다가 원래 이랬으니까 원래 이런 거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요즘에는 정의라는 게 제일 큰 덕목 같이 보이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럴까요? 네, 예.